네,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죠? 네. 추수감사절 보내고 그다음에 다음 날은 이제 단축 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어 강보합 이런 거 보고 이제 강보합세라고 하죠. 예.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기대에 5일 연속 상승. 네. 반도체 지수 올랐다. 자, 여기서 이제 변동폭이 되게 적고요. 예, 0.65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내리면 약보합, 살짝 오르면은 강보합. 네. 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네. 아마 대표적으로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반도체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그 구글 TPU 소식 때문에 좋았고, 음, 그다음에 그 인텔이 어제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인텔이 꽤 많이 올랐고 10.73%. 애플에서 예, 인텔한테 파운더리를 맡긴다, 생산을 맡긴다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올랐다고 하네요. 자, 주요 빅테크 종목들 또 테슬라 좀 살펴보면은 지금 어제는 이제 강보합이었기 때문에 다들 움직임이 적습니다. 0.86. 메타가 좀 꽤 이제 낙폭이 컸던 만큼 좀 많이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다들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테슬라도 그렇지만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지금 8월, 9월에 사신 분들이 여기 위에 지금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발 잘 올라와서 구조가 되기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지금 여기에 지금 물려 계시죠. 그리고 구글은 이제 잘하면은 회사가 이제 뭐 거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어, 구글이 그동안 해온 사업들이 이제 빛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TPU도 오래전부터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웨이모 이 자율주행차도 계속 이제 상당히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도 개발을 지금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AI 이것도 굉장히 큰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로 제미나이를 만들어서 이 제미나이의 그 퍼포먼스가 오픈 AI를 챗 GPT를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양자 컴퓨터가 미래에 또 등장을 하겠죠. 예, 그리고 웨이모는 계속해서 잘 확장을 하고 있고, 뭐 다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캐시카우인 유튜브,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뭐 다 사업들이 짱짱해요. 그리고 골고루 포진되어 있고, 예.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다 뭐냐면 그때에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잘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성과를 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양자 컴퓨터 개발할 때, 에이, 그거 뭐 되겠어? 예. 근데 그걸 해내는 거죠. 아마 얼마 안 가서 양자 컴퓨터도 구글에서 뭐 어떤 성과를 낼 것 같고, 이제 구글이 조금 이제 믿음직스러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글이 회사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글 주가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미래 이 기대 가치가 상당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워낙에 지금 미래를 향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또 어 이게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때그때 해야 될 일, 그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 예. 어 그래서 구글은 좀 인제 주가가 좀 이렇게 회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조정을 당하더라도 이전 저점 이하로 내려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회사 가치가 이렇게 좋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쪼금 내려오면은 이때는 비싸서 못 샀지만 이제 좀 싸지면 '이거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죠. 어 그러니까 뭐 급등에 급등을 계속 가는 건 어렵지만 급등했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하락을 해도 여기 공간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글쎄요. 이렇게 쪼끔 가격이 내려와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까? 예. 이거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근데 주식 매매하다 보면은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종종 이게 이렇게 이럴 때처럼 잘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예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어 어떤 상승장의 그 호재들을 보고 추격 매수를 한참 상승한 다음에 추격 매수를 가는 이런 걸 해 보면 나중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게 뭐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 역시 쪼끔 인내하고 여유 있게 쪼끔 기다리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더라.' 예. 그래서 역시 좀 추격 매수는 그 계속 가면 좋지만 이제 조정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감안을 해야 돼요. 음. 물론 추격 매수를 해서도 예 여기서 사신 분들 이렇게 하락을 당했지만 잘 참고 기다리신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수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싸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 엔비디아도 그랬죠. 예.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예 다시 싸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살 수밖에 없죠. 예. 조정을 당하더라도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올라가면은 수익 나니까요. 음 그런데 뭐 많은 종목들이 상승 시 추격 매수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은 찬스가 왔을 때 그때 찬스를 잡아 보면은 좋은데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이제 변죽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할 때는 '와 이 회사가 뭐 앞으로 뭘 하고 뭐 AI가 어쩌고' 막 엄청나게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좋아 보이는데 참았다가 '나중에 싸지면 사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막상 싸진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더 떨어질까 봐 못 삽니다. 네. 이 사람이 인제 변죽이 심한 거죠. 네. 그래서 예 그냥 매수해 가지고 예 물렸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걸로 예.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또 변죽이 심한 게 뭐냐면 막상 마이너스 40% 50% 나면은 1년 내내 하락하면 그거를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고 '아 장기 투자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계속해서 공포스러우니까 계속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견디다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변죽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나 자신을 자책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이런 약점이죠. 왜냐면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고 예 뭐 우리는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면 공포를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약점을 인정하고, 아, 나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럼 이것을 뭔가로 보완을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주식의 기법인 거예요. 다들 좀 오해하시는 게 이 주식의 기법이 현란한 어떤 패턴 매매나 어떤 게 막 뭐 수학적 계산해 가지고 뭐 볼린저 밴드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매매하는 그런 기법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런 볼린저 밴드 쓰고 무슨 이평선 이렇게 갖다가 막 계산하는 기법 쓰고, 예, 사실 그 취지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이게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좀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주식 그 유튜버 분들이 이제 자신의 기법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 생각도 해보시면 돼요. 아, 왜 저렇게 매매들을 할까? 다 이게 뭐냐면 뭔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워렌 버핏이 아니 뭐 보면 뭐 쌀 때 사서 뭐 비쌀 때 팔아라, 뭐 장기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저 사람은 뭐 주식에 굉장히 그 유명한 구루이고 유명한 투자자니까, 아, 저런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존경을 해도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장기 투자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할까? 거기서 여기로 연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성이나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가 유리한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채용을 해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뭐 앙드레 토스콜랄이라든가, 예, 뭐 벤자민 그레이엄, 예, 막 그런 사람들이 뭐 그다음에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니, 이런 모든 기법들은 뭔가 사람들이 자신이 나는 뭐가 약해요 이렇게, 예, 나서서 얘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들 그 자신 체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200일 이평선을 봐라 뭐 이런 막 그런 걸로 이제 하는데, 어, 사실 이제 그렇게 포장을 한 거지만 사실은 자신의 어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초라한 약점 같은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외부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각 그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뭐 앙드레 뭐 니콜라스 사비스나 그다음에 일본의 혼마 문에이사. 예. 혼마 문에이사가 이 캔들 차트를 개발했는데, 왜 이 캔들 차트를 개발했을까? 예, 다들 보면은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 시세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흐름을 봐야겠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몇백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뭐 가격의 흐름을 이렇게 추세를 파악하고 뭐 그런 생각 못 했던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 그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주식을 조금 이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성격, 약점, 장점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고 또 장점은 키우고. 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평선을 보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평선 가지고는 좀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된다 하면은 좀 다른 보조 지표들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가령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지표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쓰시는 게 볼린저 밴드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깔아놓고 어떤 분들은 이게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아, 내가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구나, 약점이구나.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깔아보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나한테 잘 맞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되게 매매가 이제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남들이 그냥 이렇게 본다고 나도 그냥 계속 이렇게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이렇게 아예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지표가 오히려 이제 제가 보는데 이제 선입견을 주고 그래서 이제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강보합, 약보합이 나타날 때는 어떨 때 나타나는가? 대표적으로 특별한 뉴스가 없었을 때, 뉴스가 뭐 별다른 게 없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의 특성이죠. 특성. 이렇게 해서 하나 배울 수 있죠.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뉴스구나. 그러면 뉴스를 중점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뉴스도 보면은 뉴스마다 성격들이 있고 또 그 뉴스 예를 들면 뭐 CPI 같은 물가 지표가 나올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에 관련된 뉴스 지표가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 관련된 것이 나올 때가 있고 뭐 넘펌 페이롤 그런 거 비농업 그 나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나올 때가 있고 또 이제 경제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 GDP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이걸 잘 그동안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어떤 특성이 보여요. 미국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물가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주식 시장이 반응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뉴스들 말고 뭐 이제 AI 뭐 최근에 보면 AI 관련돼서 이제 어떤 뉴스들이 나오죠. 그럴 때 주가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연준 이제 페드 발표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이 뉴스들 보면은 주가에 이제 큰 변동성을 일으키는 그런 뉴스들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뉴스를 많이 보는 이유가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많이 이제 변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 변동성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에는 세력이 많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이제 이것을 거꾸로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 어떤 뉴스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좀 좋으면은 이렇게 매수를 쫙 해갖고 끌어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달려붙겠구나. 그러니까 이 세력주 매매할 때 보면은 호재의 대형 양봉 나오는 날 세력은 거꾸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호재 보고 대형 양봉이 나오면은 개인들이 엄청 달라들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 매매를 하면서 계속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 회사가 호재가 터지고 좋았다는데 그러면은 매도를 하지 말아야지. 정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앞으로 막 간다는데 왜 이렇게 매도를 하지? 막 죽자 살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우리 아파트 옆에 뭐 무슨 뭐 지하철 역이 들어오고 막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고 그래서 갑자기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팔려고 내놨던 매물들도 다 걷어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가 뚝 떨어져요. 가격만 막 오르고.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보면 희한한 게 호재가 터지고 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인텔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인텔이 애플한테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수주를 받는다. 자, 애플의 M 반도체 있죠? CPU 막 그 수주를 받는다. 파운더리에서. 근데 막 거래량이 되게 많아요. 막 앞으로 좋을 건데. 그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누군가 막 샀다 팔았다 많이 하고 단타를 많이 하고 누가 많이 팔았다는 거거든요. 호재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러 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많이 파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뉴스 좋은 뉴스 나왔으니까 올랐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만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이야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고. 예. 자,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